네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쉴더스 로봇사업팀의 배지영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SK쉴더스 순찰 안내 로봇 151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주시의 우범기 전주시장님하고 또 관계자분들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SK쉴더스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 산업과 그 다음에 순찰 안내 로봇 1호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SK쉴더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무인경비 CCTV 출입통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T 캡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SK쉴더스는 물리보안을 시작해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산업업체 융합 보안까지 같이 지금 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2018년도에 SK 자회사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스웨덴에 잘 좀 익숙치 않으실 것 같은데 스웨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코로나 때 잘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도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의 발렌베리한테 또 투자 유치를 또 올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인 경비하고 CCTV만 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저런 SK쉴더스가 로봇 사업에 그러고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류 로봇하고 이송 로봇, 산업 로봇 쪽, 또 서비스 로봇 쪽을 하고 있습니다. 고중량 운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물류 이송 쪽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단차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이송 로봇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적인 요소인 산업협동 로봇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하고 안내수차 로봇 같은 경우도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고령화 사회, 뭐 인건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늘고 고령 사회 속에서 생산 가능, 즉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로봇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세계 로봇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산업용 로봇 시장은 약 669억 달러, 하나로 약 93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학계나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듯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많이들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로봇 쪽의 산업은 상당히 전망도 밝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한 몇 년 전에 뭐 얼마 안 됐지만 키오스크 같은 거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우리 무슨 이런 키오스크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는 부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키오스크가 너무나 많이 또 다 있고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로봇은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태블릿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그렇게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그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 로봇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고객분들이나 그걸 필요하신 분들께서 그걸 갖다 이제 원하시더라도 설계라든지 구축 또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도입까지의 상당한 기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 자체가 고객님들이 단순하게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각각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서비스 로봇 같은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 로봇보다는 서비스 로봇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하드웨어에 의지해서 단순하게 안내나 서빙을 하는 부분에서 그 사물을 또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학습하는 딥러닝, 그 다음에 외부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감지하는 자율주행 기술 등이 업체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꾸만 발전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인간과 상호 교류를 하고 그래서 또 교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인간이 하기 힘든 의료 분야라든지 뭐 전문 서비스 분야, 특히 뭐 음식을 제조한다든지 고객과 서로 상담을 해서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효과를 이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도 하기 쉽게 어려운 순찰, 의료 지원, 음식 제조 등도 전문 분야로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차마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주행이 일단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당히 또 강화돼 있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사람들 이제 촬영이라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촬영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17일서부터는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봇 자체의 안정화가 갖추고 있다고 하면 자유롭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금 더 힘들었던 뭐 순찰이라든지 배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공원에서 나 로봇 같은 거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요. 사유지에서 일부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단체나 이렇게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제약을 풀어서 운영을 하고 대학교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도 그 학교 안에 사유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지 요번에 이제 이렇게 제도화가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찰 로봇 1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로봇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오시면서 보셨듯이 당사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SK실더스 안내로봇 1호기는 기본적으로 순찰 업무 외에 안내 기능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주시처럼 이렇게 문화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산물 또 박물관이라든지 주변 시설이 있는 데에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이는 그 영상에서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순찰하고 안내 기능, 이렇게 멀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많은 안내 로봇이라든지 순찰 로봇이 지금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조금은 좀 운영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또 관심이 좀 떨어져서 어디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순찰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 부분을 같이 동시 수행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낮에는 관람객들한테 안내를 드리고요. 야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순찰 활동을 돌면서 화재 감지라든지 뭐 침입자 감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수행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옵션이지만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해가스도 다 참석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동시 수행 기능 중에서 가장 또 좋은 점이 대중들이 많이 모였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어떤 돌발 사항이 발생됐을 때도 이것을 감지해서 알람을 주고 관제센터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장점이 생기겠죠. 예전에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려면 책상 여러 개 두고 모니터 여러 개 두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고서 진행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로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실제 상황을 갖다 모니터링하고 이걸 현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제 프로그램을 깔면서 그런 그 대규모의 관제 시설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소규모라도 충분히 관제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로봇 자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제실 같은 상황실 모니터링을 갖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손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회사 소개를 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한 40여 년간 CCTV 무임금 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열심히 했던 부분은 고객 서비스 부분이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봇 많은 부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많이 팔아도 봤는데 대부분 로봇을 도입하시면 가장 많이 들은 게 장소가 바뀌거나 뭐 어떤 환경이 바뀌면 매핑 다시 해야 되죠.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야 되죠. 커스터마이징 다시 해서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단순히 로봇만 구입했다고 해서 이 로봇이 움직이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기 로봇을 이제 앞으로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게 이후입니다. 도입하시고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AS에 상당한 많은 힘든 부분들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렌탈이라든지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매달 그 유지보수라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갖다 좀 해소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상당히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 뭐 아니면 나 서빙 로봇 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고 딥러닝 같은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서 단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걸 도입하고 싶어도 상당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SK 쉴더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또 구독이라든지 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객님들 부담이 없도록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제품인데 진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잘 돌아가고 있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탄천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잠재기 요인도 많고요. 탄천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야외 순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소리, 비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쓰러짐이라든지 외부에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사람들이 가 있다든지 하는 걸 갖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데도 바로 산업단지 제가 와서 봤더니 상당히 큰 규모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 시간 되면 상당히 조금 뭐 외져 있고 치안에 조금 어려운 좀 뭐라 그럴까 좀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야외 순찰 로봇을 야간에 돌게 함으로써 조금 더 친근감이 있고 어떤 또 발전적인 이미지를 갖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또 병원 같은 데에서는 안내 로봇이 기존에는 단순히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서 거기서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재생하거나 하는 거였는데 저희는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양방향 소통 같은 걸 갖다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간단한 문진이라든지 또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오늘 환자님 괜찮으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양방향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진 말입니다.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앞서가는 스마트 도시 전주를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모여 계신 분들 열정도 보고 하니까 이 스마트 세상으로 바뀌기에는 전주가 제일 빨리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 SK 신터스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요. 질문보다는 저희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저도 로봇 여기 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전주까지도 달려가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